예, 그 내란범과 주범자라는 제목으로 허상수 또 진실하회 지금 위원이시거든요. 예, 모시고 잠깐만요. 근데 이게 안 뜨네 이게. 그럼 뜨기 전까지 건대석 기자 그럴까요? 짧은가? 건대석 기자 먼저 하라고 할까요? 그럴까요, 교수님? 네? 뭐 건대생 건대석 기자 먼저 하라고 할까요? 그냥 뭐 말로 하겠습니다. 예. 왜 급하세요? 아니 급해가지고. 뭐 여러분들이 그 마이크 드리고. 여기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, 허상수입니다. 여러분들이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그 비상계엄 그 상황을 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나가주면 되는 거죠? 예. 이거 뭐 갑자기 하더라고. 예. 지금 여기가 영종도인데 영종도가 이렇게 된 지금 그거 로비에 갔더니 2,100명이라고 하고 이게 세계 3대 허브공항으로 지금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그 실시간으로 중계된 이게 외국인들 보기에는 어디 그 아프리카에서 지금 그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중계로 전 세계에 중계가 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최 목사님처럼 외국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엊그제 그 미국 시민권자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그 밤에 자기네들 잠을 못 잤고 아침에 대사관에서 안심해도 좋다, 그냥 여행이나 관광해도 좋다,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고서야 움직였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난 열 하루 사이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연랑 성취, 뭐 발전, 민주주의 이게 한순간에 그 몇 분 발표하고 그 윤석열 씨 그동안에 4번 이제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뭐 조선일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자충이었고 자살골이었고 어떤 귀책 사유라는 것이고, 그리고 그 마지막 날 그 성명 담화에서 발표한 것처럼 자기는 아직도 아무 죄가 없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, 아까 그 뉴스에서 본 것처럼 검찰이 출두하라니까 지금 출두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.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맨손으로 그 부당한 계엄군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.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번에 그 투바두고 아주 위대한 일을 했다,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지난주와 어제 2번 그 국회 앞에서 그것도 아주 그 정말 역사 현장에 우리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던 재미인데 그 중에 놀라운 것은 20대, 30대 여성들이 나와서 그 최고 권력자의 탄핵이라는 게 그 직무정지이고 그 바로 나가라는 거거든요. 넌 끝났다,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. 뭐 단어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탄핵이라고 하고, 어제는 보니까 그 아파트라는 노래 사이, 후일 밤에는 노래 사이에 후렴으로 일상적 탄핵 이런 말들이 들어가더라고요. 세상에 그런 공연, 그런 집회, 그런 어떤 이벤트는 제 경험에 다시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 탄핵이라는 의미가 뭐냐, 왜 탄핵을 하게 됐냐.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라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만 그 절차, 그 내용이 전부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내란죄가 성립되면 최소 무기형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무기형. 그리고 지금 그 법률가들을, 특히 그 윤석열 쪽의 변호사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계속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궤변,
그 12일 날 그 담화 내용이 바로 그 자기 궤변,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하는 것인데 그 정당화라는 말은 일본어법에서는 이제 그 범죄자들이 자기 범행을 부인할 쓰는 어법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내용상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란죄 성립 이런 것을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고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방송이 나올 텐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국무회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. 그런 중대사는.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치고 그 서류에 서명을 해야 그게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적합한 것입니다. 그걸 이제 부서라고 하는데요.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. 회의를 했는지조차도 총리 말에 따르면 그 회의시도 아니고 대통령이 접견식 있잖아요. 이런 회의하는 방에 뭐 3, 4분 동안에 얘기하고 2명인가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그 사람들 앞에 뭐 나도 바로 옆방에 가가지고 바로 그 문제의 그 비상계획을 선포를 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회의 절차, 그다음에 그 대통령은 모든 회의를 할 때 말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서류로 문서주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전혀 빠져있기 때문에 그 절차적 하다. 그래서 어제 이제 그 6개 정당이 합쳐서 낸 탄핵소추 안에는 절차 내용에 있어서 우리 6가지 그 어떤 위법, 범죄라고 해서 내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자기 권한을 넘어서서 의무에 없는 일을 그 자기 장관, 부하들 앞에 했다는 거죠. 장관 앞에는 이제 예를 들면 한 페이지 정도의 뭐 일종의 행동 요령, 지시사항 같은 걸 줬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기가 그렇게 된 줄 모르고 그냥 주머니에 문서를 넣었다. 그런 국회 답변이 나올 정도로 이제 해결한 건데 어쨌든 그것은 대통령으로 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와 직권남용으로 이제 탄핵소추가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내란죄와 주권자인데 그 내란 비상계획을 한 거에 대해서 이미 우리 주권자들이 나름대로 저항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국회의장 그 190명 국회의원들 그런 담을 그 제가 보좌관 앞에 2명 앞에서 들은 얘기로는 무장하는 불이용이니까 자기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다고 합니다.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? 총칼을 들고 나와야 더 죽여라 지금 쳐들어오는 거니까.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았고 그다음에 뭐그 국회의원들 그 전자투표하는 그 주소 업체인데 이 직원들도 이 상황에 어떤 중대함을 알아가지고 담을 뛰어넘어가가지고 반사했다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양말 보고 자려고 하는데 그 뉴스를 보고 뛰어나갔던 기자라든지 온갖 사람들이 그 역사의 주역으로서 그 12월 3일 사일을 지냈고 어제까지 한 거고요. 이것이 이제 내란과 둘러싼 정황이라면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출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당장은 이제 제가 그저께까지 함께 간단하게 글 써서 보낸 게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끝일 것 같지 않은 어떤 노파심이 드는 것입니다. 그게 이제 2차 계엄이라는 것이고요. 다행히 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탄핵이 돼서 파면이 돼서 감옥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감옥을 간다고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되고 그 대통령이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과 같은 그런 황당한 무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그 재발 방지를 하느냐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주권자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뭐 시민이 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국회에 이런 우리 주권자의 뜻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. 벌써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뭐 한개씀 간단한 그런 이따가 또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
돼요. 예, 예, 예. 하고 있어요. 아니 저 주메일을 해야 돼가지고. 아, 주민이 했다 만나요. 네네. 예. 워크숍 시작을 어쨌든 간에 기도와 예를 드리고 기도하고 예, 치를 나누고 잠깐만. 또이 현수가 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항상 여기 주메일 가격이 다 대상 먼저 찍고 아, 예. 들어가면 안 될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한 사람이 더 일이 낫잖아요. 예, 예. 자, 이쪽으로 앉으면서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. 그 위쪽 둘은 뒤에 서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네. 목사님부터 이쪽으로 입고 하시면